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레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인간의 제3의 욕구를 도덕 시간에 배우셨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제3의 욕구는 식욕, 수면욕, 성욕 혹은 배변욕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식욕은 먹기 위해 산다, 살기 위해서 먹는다 란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데요. 자, 그럼 식욕을 채워주는 직업은 프랑스어로 뭐라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셰프입니다. 셰프는 14세기 프랑스어에서 그대로 영어로 유입돼 대장 우두머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셰프를 꿈꾸고 있어 진로를 택하려고 하는 청소년, 취준생, 이직을 하려고 하는 분들, 그리고 그 외의 분들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움이 되고 싶은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분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터뷰를 시작할게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한 소개해 주세요. 일단 저는 28살이고요. 조리 학교를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요리요? 요리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시작을 하게 됐어요. 요리학원을 다니면서 시작을 하게 됐고, 제가 따로 조리고를 나온 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인문계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면 조리를 시작하게 되신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때는 크게 엄청 꿈이나 그런 거창한 계획 없이 에드워드 건 셰프님 TV에 나오는 걸 보고 멋있다고 생각을 하게 돼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요리를 이제 시작했을 때 가족이라든지 지인이라든지 어떻게 생각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일단 저희 아버지께서 법대를 나오셨어요. 지금 이제 서울 본사에서 임원직을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요리를 처음 시작하려고 했을 때 엄청 거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가족들이 반대, 지인들, 친척들 같은 경우에도 되게 요리사라고 하면은 옛날 어른들 인식에는 중국집에서 짬뽕을 만드는, 물론 이제 그분들도 그 나름의 되게 멋있는 요리를 하고 계신 분들이지만 그런 안 좋은 인식의 속에서 엄청 반대에 시달리면서 요리 시작했고요.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저에게 어떤 요리를 하는 학생이라고 해서 되게 차별을 하시고 좀 그런 걸 좀 많이 겪으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면 혹시 친구분들은 혹시 이걸 아시게 되셨나요? 이렇게 요리를 한다는 것 자체를. 당시에 친구들 반응도 일단 요리를 한다고 하면 제가 요리학원 갈 때 이제 야간 자습? 야자를 안 한다는 이유로 그런 부러워하기도 하고, 지금 공부를 안 한다는 그런 인식,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제 좀 지위가 낮다는 그런 인식, 그 친구들로부터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피해 의식이 생겨왔었어요. 그러면 주위의 모든 분들이 거의 이제 반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아가고 싶은 일들을 계속 하려고 하신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반대가 있지만서도 계속 하려고 했던 거를 이제 따로 누군가가 응원을 해주시고 그랬던 분은 없었는가요? 그랬던. 제가 그래도 자격증을 하나씩 취득해 가면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조금 응원을 해주셨는데 그 외에는 전혀 그런 응원은 받은 바가 없고, 대신 그게 도끼가 생기는 그런 계기로 작용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학습하고 그러게 된 계기는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었죠. 어린 나이에. 한국 학업은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고등학교 때 학교 공부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인문계를 나오셨다고 하셨으니까. 일단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초기에 고등학교 2학년 끝날 즈음에 자격증을 한식 양식을 취득하고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서 제가 아버지께 제가 그냥 요리가 순간적인 그런 감정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정말 하고 싶다, 제대로 하고 싶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도 국내에서 성적이 우수하고
또 영향력이 있는 그런 조리학과에 진학하려고 수능 공부를 다시 시작을 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모의고사가 거의 올 6등급 수준에서 6월 달에 올 3등급 나오게 해서 수능 때는 외국어 1등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성적을 많이 올려서 제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짧은 시간 안에 공부를 하셔가지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렇게 성적을 많이 올리셨네요. 네, 제가 물론 수능 때는 제가 엄청 9월 모의고사 때 받았던 성적에 비해서는 수능 때 좀 모자란 성적 받긴 했지만 제가 그런 도끼가 작용을 해서 좀 할 수 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좀 더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면서 제 그 이후의 행보도 조금 더 넓은 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들의 반대가 오히려 그 이제 더 해야겠다라는 그런 걸로 이제 작용을 한 거네요. 네, 사실 그 당시에는 뭐 그런 복잡한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아버지께서 정말 심하게 반대를 하시는데 그게 이유가 이제 공부하기 싫어서 요리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좀 컸어요. 그게 아니라 요리를 하고 싶어서 공부를 하겠다.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충분히 공부할 수 있고 요리하려면 공부 많이 해야 된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국내 학업과 외국 학업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이제 비교를 하자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 같은 경우엔 저는 미국에서 일을 했었으니까 미국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일단 한국에서 4년제 대학을 나왔고 미국의 비자법상 미국에서 일을 하려면 4년제 대학 학위가 필요해요. 사실 전문대를 다니시는 분들은 전문대에 만약에 진학을 하게 되면 미국 비자를 받기 굉장히 힘들고요. 아예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굉장히 힘들고요. 한국 4년제 대학 학위가 있어도 사실 미국 비자를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면에서 미국 대학을 CIA 같은 조리학교를 나오신 경우에는 미국에서 학교를 나오게 되면 OPT라고 해서 미국에서 1년 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집안의 그런 경제적인 상황만 넉넉하다면은 미국에서 학업을 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다만 한국에서 하면 이제 한국 안에서 앞으로 업계에 나아가서 장차 셰프들이 될 그런 인력들과 네트워크들을 확보해 놓을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한국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외국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뭐 이제 이탈리아나 프랑스라든지 이런 쪽에도 오히려 유럽 쪽이 좀 더 전통이 더 깊지 않을까 싶은데 미국을 추천하시는 이유가 어떤 건지 그리고 유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학업에 대해서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제가 미국을 추천을 하는 이유는 미국은 일단 어쨌든 저희가 영어를 되게 오랫동안 배워오잖아요. 네. 갑자기 이 언어라는 장벽이 사실 근무할 때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을 하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엔 불어를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도전하기에는 좀 힘든 국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사실은 요리 수준이나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저는 프랑스가 제일 우수한 국가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문화권의 요리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요리 포인트를 찾아 나가는 데 있어서는 좀 유리하지 않나. 실제로 세계 랭킹 순위권에 속한 레스토랑도 미국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존재를 하고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미국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굉장히 프랑스 다음으로 저는 요리를 배우기에 좋은 나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그 외국 학교에서도 정말 유명한 데를 한 몇 군데 좀 이제 읊어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혹시 뭐 미국에는 어떤 게 유명하고 뭐 영국에는 어떤 게 유명한데 이런 것들 좀. 일단 미국에는 뉴욕 북부 쪽에 CIA라는 조리 학교가 있고요. 그게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학교이고요. 네. 프랑스를 대표하는 학교로는 르꼬르동 블루가 있는데 사실 프랑스에 있는 쪽이 르꼬르동 블루의 원조라고 하면은 사실 호주나 다른 나라에도 르꼬르동 블루의 분점 형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호주에도 르꼬르동 블루가 있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이탈리아에도 유명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뷰하기 전에 외국 레스토랑에서 일하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혹시 어디서 일하셨는지 어떻게 하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저는 미국에서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당시에 세계 랭킹 53위에 올라있던 레스토랑에서 셰프 파티, 이제 수십 바로 아래 직급으로 근무를
마쳤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셰프터 파티를 지급을 받으시게 되신 건가요? 아, 당시에 저는 경력이 거의 없었어요. 한국 미슐랭 투스타 레스토랑 두 곳에서 인턴을 한 것밖에는 그게 제 경력의 전부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실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이라고 하면은 전 세계 100여 개 조금 넘는 수준으로 있기 때문에 무급으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무급으로 일을 하기도 사실 힘들거든요. 하루에 이력서가 정말 몇 개씩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는 그 레스토랑에서 꼭 정말 요리를 배우고 싶어서 일단 무급으로 시작을 했고요. 4개월 동안 무급으로 근무를 하다가 운이 좋게 저는 일단 정직원으로 고용이 돼서 꼬미로 이제 최말단 직급이죠. 꼬미로 근무를 하다가 꼬미 2개월 만에 셰프트 파티로 승진을 하게 됐어요. 아, 그럼 꼬미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조수 같은 건가요? 꼬미는 이제 일반적인 역할은 거의 기본적으로 채소를 다듬고 정리하고 그다음 재고 관리라기보다는 냉장고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스톡을 끓이고 그런 이제 거의 최말단 심부름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회사로 치면은 이제 그 사원이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회사로 제일 말단 치면은 사원. 제일 말단 사원입니다. 아, 그러면 헤드 셰프가 있고 수 셰프가 있고 셰프트 파티가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꼬미인가요? 네, 이렇게 네 개의 이제 직위가 있는데 몇 명 이렇게 있나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몇 명이고 전체 인원이 몇 명이고 이 직급마다 명수는 어떻게 되는지. 아, 저희 레스토랑의 경우에는 일단 이 직급이 일반적인 직급이 아니에요. 원래 이제 직급으로 말씀드리자면 최말단부터 올라가 볼게요. 꼬미, 그리고 이제 물론 다른 직급도 많은데 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꼬미 위에 이제 라인쿡이 있어요. 라인쿡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라인에 서서 하나 요리를 맡아서 요리를 완성시키는. 그래서 뭐 보통은 퍼스트 쿡, 세컨드 쿡 이런 식으로 또 그 안에서도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서드 쿡까지 일반적으로. 그래서 서드가 제일 아래, 그다음 세컨드 쿡이 좀 그 위에, 그다음 퍼스트 쿡이 라인 쿡 중에 제일 높은. 그리고 그 위에 그 라인 쿡들을 관리하는 직급이 사실 셰프트 파티래요. 아, 셰프트 파티라고 하면 이제 그 파트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파트의 총 셰프 보시면 되고, 그 셰프트 파티를 관리하는 셰프가 일반적으로 수셰프죠. 부주방장을 보시면 되고, 부주방장들이 또 몇 명이 있고, 헤드 셰프는 일반적으로 한 명이 있어요. 한 명에서 2명, 많으면 2명입니다. 아, 그러면 일하셨던 곳이 그렇게나 많이 있다면은 되게 종사하는 인원들이 되게 많으셨던 것 같은데 한 몇 명 정도? 제가 일했던 곳에서는 한 25명 정도가 스타지까지, 근데 스타지라고 하면 저처럼 무급으로 시작하는 그런 인력들을 얘기하는데 스타지까지 합치면 25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주방 안에만. 아,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꼬미라고 얘기했던 그런 분들이나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턴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꼬미는 정직원이에요. 꼬미부터는 정직원이고 사실은 꼬미 밑에도 있으니까. 네, 사실은 저희가 인턴을 이제 3스타 레스토랑쯤 되면 인턴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되면 스타지도 제법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스타지를 할 때 캐나다에서 헤드셰프 했던 사람도 있었고 수셰프였던 사람도 있었고 거의 경력이 수셰프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인턴을 따로 안 쓰고 스타지를 써도 스타지가 금방 일을 잘 따라와서 처리해주는 편이었고요. 하지만 이제 스타지한테는 어떤 직장으로서의 책임감은 없기 때문에 꼬미가 계속 꾸준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저희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 인턴은 따로 없었습니다. 아, 나도. 그러면